안녕하세요. 42회 기출문제 TAT 1급 실무 수행평가 문제풀이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강의 김혜숙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실기 프로그램을 저희 한국공인회계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가 되셨나요? 네. 그 상태로 준비해 주시고 시험 문제는 A형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42회차 기출문제에서는 어떤 회사가 출제가 됐냐면요. 스마트 블러쉬라고 하는 스마트 칫솔을 제조하는 법인이 출제가 됐어요. 유의사항은 여러분이 좀 꼼꼼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 문제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 8점짜리 배점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정부보조금 문제네요. 정부보조금은 뭐 중요성은 강조해도 이루 말할 수 없게 TAT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죠.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3월 5일에 맡기신 금액, 돈이 들어왔대요. 1억 원이. 정부보조금 들어왔나 봐요. 그리고 나서 3월 10일에 1억 원이 찾으신 금액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돈 찾았나 보다. 뭐 하려고? 본래 목적의 정부보조금을 사용하려고. 관련 내용을 보니까요. 신소재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이고요. 1억 원이 3월 5일에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회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회계 처리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기술 개발 성공 시 지적재산권은 당사의 소유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3월 10일에 해당 정부보조금을 연구원의 급여로 지급하고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자 한다. 자, 요거는 회계 처리가 되어 있고 요거는 하고자 한다니까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게 평가 문제인데요. 개발비와 관련된 정부보조금이 없으니까 239번 개발비에 연동되는 자산의 차감 계정 241번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가라는 거죠. 또한 3월 10일에 개발비 지출에 따른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3월 5일 날 회계 처리된 거 먼저 구경하고 오시면 되겠는데 저희 상상 한번 해볼까요? 이게 통장에 입금됐을 때 보통 예금 약으로 쓸게요. 1억 원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무엇으로? 정부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을 거고 얘는 누구의 차감 계정?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설정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 돈덩어리를 본래 목적인 개발비로 썼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썼는데 얘 혼자 얘 마이너스 차감 치고 있으면 혼자 외롭게 쓸쓸히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 보통 예금 차감 없어지고 개발비 차감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연동해서 할 건데 개발비에 대한 차감 계정이 없으니까 계정 과목 설정까지 여러분이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이 프로그램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저희 42회차 TAT 1급을 셋업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수험 번호는 그때 당시 제시됐을 때 무엇으로 제시가 됐냐면 무엇으로 제시가 됐냐면요. 이걸로 제시가 됐어요, 여러분. 금액이 번호가 D42 1이 8개예요. 1111 자,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김혜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A형 문제 준비하고 있으시죠? A형. 감독관 번호는 NI, 영문 NI 하고요. NI 숫자 1. 이렇게 쓰시면 로그인이 돼요. 자,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회계 쪽 파트에 일반 전표 입력 파트에 문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먼저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 날짜에 보통 예금의 정부보조금이 어떻게 회계 처리됐나 봤더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네요. 앞서 판서한 것처럼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1억 원, 대변의 정부보조금 1억 원. 자, 이 대변의 정부보조금 104번의 성격 한번 보고 갈게요.
전체 메뉴의 기초정보에 계정 과목 등록에 가보시면 104번에 대한 정보 보조금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나 차감 항목인데 103번에 차감이야. 103번이 누구예요? 보통예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나 이제 보통예금 다 썼어.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 보조금을 개발비 쪽으로 차감해줘. 그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전표 입력 수행할게요. 3월 12일에 차변의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만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고요. 적요는 8번 타계정 대체만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1억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나갔습니다.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1억 원.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나나나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앞서 보통예금에 있던 아이는 다 써버렸는데 얘 밑에서 차감치고 있는 아이 혼자서 울고 있는 거죠. 그 아이를 없애고 다른 아이를 생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239번 개발비 밑에 차감 계정을 241번으로 넣으래요. 여러분 계정 과목 코드는 절대로 안 바뀌고요. 계정 과목 코드에다가 241 엔터 치면 241로 가라는 명령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241로 갔어요. 여기에다가 정부 보조금 이름은 똑같지만 누구한테 차감될까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차감은 앞서 104번은 보통예금의 차감이지만 여기에다가 여러분께서 개발비 코드가 몇 번이었죠? 239번이었죠? 239 이렇게 걸어주신다면 이 정부보조금은 누구한테 차감되는? 개발비에 차감되는 아이로 알아듣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방금 입력하신 자료에다가 대변에 있던 보통예금 차감 정부보조금 104번은 없애주시고 1억 원 만들었던 개발비의 차감 계정을 정부보조금을 넣어주시는데 제가 지금 정부를 딱 쳤는데 계속 104번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정부보조금을 넣기는 넣는데 확정이 안 됐나 봐요. 자, 엔터까지 치고요. 저 빠져나오겠습니다. 닫기. 일반 전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전표를 다시 3월 10일을 세팅하면 이제 바뀐 계정 과목에 불러올 거예요. 자, 이제 대변으로 또 하나의 정부보조금을 불러오는데 불러와지죠. 이렇게. 241번은 누구의 차감? 개발비의 차감. 따라서 앞서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예금에서 차감하고 있을 정부보조금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차변으로. 그리고 다시 개발비에서 차감할 아이가 생겨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잠시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저희 3월 10일 날 거래한 거니까 3월 달로 한번 그냥 열어볼까요? 이렇게. 개발비 한번 가볼게요. 무형자산이죠? 여기 있죠. 개발비. 요 1억 원 밑에 1억 원. 제로. 개발비 토탈? 빵원이네. 왼쪽 1억 원, 오른쪽 1억 원. 자, 그럼 보통예금 한번 가볼까요? 보통예금 103번. 여기에 이제 금액을 딱 1억 원을 누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 1억 원이 오른쪽에 있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사라져버려서 정부보조금에 대한 잔액이 없죠. 네, 그래서 그 작업까지 진행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 이번 문제는 차변의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의 증가 1억 원,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당좌자산의 감소 1억 원, 그리고 정부보조금 104번은 사라져. 104번 너는 보통예금 차감이니까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 누구의 차감이? 개발비의 차감이. 이렇게 설정한 거죠. 두 가지 다 입력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채라는 거를 계산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오묘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문제를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 사채 문제 같이 보실 텐데요. 이 사채 같은 경우는요. 비유동부채죠. 누구하고 되게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냐면 장기차입금하고 되게 비슷한 그림을 갖고 있어요. 좀 어려우면 장기차입금을 상상하시는데 장기차입금이 대변에 있었는데 차변에 1억 원 보통예금 있다가 매년 따박따박 이자를 주게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3년 빌리기로 하고 상환한다 그러면
3년 뒤에는 사채가 이제 없어지듯이 장기차입금이 없어지고 돈이 나가게 돼요. 사채나 장기차입금 그림이 다 비유동부채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채는 장기차입금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액면 발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할인 발행이 됐을 때 그 차액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걔네들이 만기 상환 기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이 돼요. 그럼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 문제처럼 중간에 이제 사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환하는 시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아이가 움직이는 그림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 문제는 시험 문제 TAT 1급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 좀 틀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가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별표 10개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장기 차입금 그림을 생각하시는데 단 거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액만큼이 얹어져서 있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세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채는 이 계정 과목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쓰도록 되어 있죠. 액면 금액으로 쓸 수 있는 게 누구하고 누구냐면 자본금하고 사채죠. 자본금하고 사채는 무조건 계정 과목을 액면 금액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채가 3천만 원이 액면 금액이지만 시장 이자율이 15%인데 이 사채의 표시 이자율이 10%이다 보니 5%의 차이 때문에 이 사채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는 액면 금액보다 떨어져서 발행이 돼요. 따라서 얼마에 발행이 됐냐면 2,657만 5,162원으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럼 요거 회계 처리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사채는 무조건 뭘로 해라? 액면으로 해라. 그러면 대변의 사채는 액면 금액 3천만 원이 기록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이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보통예금 들어온 게 요 발행 금액이 들어오겠죠. 약어로 쓸게요. 2,657만 5,162원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죠. 사인차라고 제가 기록해 볼게요. 한번 차감을 한번 해볼까요? 3천만 원에서 할인 발행이 돼서 2,657만 5,162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됐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파란색 글씨 342만 4,838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사채를 상각하는 걸 이해하시기 전에 이렇게 사채를 발행을 하면 이 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매년 10% 이자 주겠거니 하고 투자를 한 거라서 실제로 매년 3년 만기채니까 3년 동안 이자를 만약에 현금으로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3천만 원의 10%니까 300만 원이죠. 이렇게 300만 원이 3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한번 장기차입금 이자처럼 보시면 어떨까요? 주기로 했으니까 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차면은 뭐가 돼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이자 비용하고 300, 300,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기다렸어요. 그럼 사채가 어떻게 되면 돼요? 상환하면 되죠? 그럼 사채는 비유동부채 없어지고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러면 현금 3천만 원 가면 돼요. 장기 차입금하고 똑같죠? 여기다 장기 차입금이라고 대입해 볼까요?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빌려왔고 이자 주기로 한 거 매년 300만 원씩 이자 비용 계상해서 주고 장기 차입금 만기 됐으니까 상환해서 갚았어.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채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이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인 엄마가 3년 만기 동안 없어졌는데 얘 혼자서 얘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딸랑딸랑 엄마도 없는 이 사채 밑에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매년 대변으로 상각해서 없어져라. 이게 바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까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천천히 한번 가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1월 1일에 발행을 한 액면 금액의 표시이자율 10%인 3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준 거예요. 첫 번째 이자가 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제가 판서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연말에 얘의 50%를 상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의 대변에 있던 사채의 50%니까 차변으로 사채가 1,5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변으로 요거에 대한 보통예금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사채는 절반이 없어졌지만 얘에서 얘를 차감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혼자서 남아있잖아요. 걔도 얼마만큼?
절반만큼의 가치를 다 없애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채 발행에 대한 자료 1이 있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고 있다. 12월 31일 사채에 대한 국민은행 보통예금 이체된 거는 입력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전표 구경해 보시면 되죠. 이거 구경하고 밑에 거 하시면 돼요. 사채 이자는 원천 징수를 고려하지 않겠다. 사채 발행 총액의 50%를 조기 상환하기로 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런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저하고 요거를 계산해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수업이니까 요거를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별표 10개. 요게 딱 떨어져서 나중에 가게 되면 기분 정말 좋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위에서부터 천천히 해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약어로 쓸게요. 사채 3천만 원. 한글로 쓸게요. 사채 3천만 원 이렇게 대변해 있고요.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을지 현금으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현금이라고 가정을 하고 2,657만 5,162원 아까 기록했었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요거를 차익을 계산을 했을 때 아쿠 지웠네요. 얼마가 나왔냐면 3,4,2,4,838이 나왔어요. 이제 얘가 옮겨가는 그림을 보실 거예요. 얘는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자, 12월 31일 날 약정한 이자 주셔야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300만 원. 이 300만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액면금액의 표시이자율. 이자 비용이겠죠? 이 B라고 쓸게요. 300만 원. 오케이. 약속했으니까 줬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뭘 결정을 했어요? 이 중에 50%를 상환하기로 결정을 해서 사채 1,500만 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돈이 나간 거예요. 보통예금 1,500만 원. 자, 나는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 문제지 됐던 게 누구예요? 이거죠. 자, 얘 혼자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얘가 혼자서 살아있으면 안 되니 얘가 상각할 때 대변으로 일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를 무엇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 공식을 써드릴게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한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금액 곱하기 이유효이자율이에요. 사채의 장부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저 금액이죠. 발행금액 2,657만 5,164원, 즉 162원 요거요. 있잖아요. 162원. 요 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주라는 거죠. 곱해볼게요. 2,657만 5,162원이 장부금액이라는 이유는 아시죠? 왜냐면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제가 여기 끝까지 안 썼는데 말씀만 드리고 이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요. 4인차라고 써볼게요. 4인차. 4인차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 금액이 매년 상각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첫 해에는 없어지는 금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장부금액, 여기에서 이거 뺀 금액이 장부금액, 여기서 곱하기 유효이자율 15%, 시장이자율 15%. 특별하게 유효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같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곱하기 15%. 396,274원이 나와요. 이게 어떤 금액이냐면요. 이자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얼마를 더 얹어 가셔야 되냐면 986,274원을 얹어 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얘의 상가액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986,274원만큼 상각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장부 금액이 이제 달라지겠죠. 제가 잘 계산했나 한번 볼까요? 986,274원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채 한번 특이점을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변의 재무상태표에 사채는 3천만 원이라고 기록이 될 거고 처음에 1월 1일 날은 얘가 이 밑으로 와서 마이너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이 작업을 상각 처리를 했으니까 342만 4,838원 빼기 98만 6,274를 하고 나면 243만 8,564원이 여기에 12월 31일 날 차감되는 계정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부금액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3,000. 2,700 색깔 달리 해볼게요. 2,756만 1,436원이에요. 이게 12월 31일 장부금액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는 게 보통의 룰이고 여기에서 다시 절반을 상환하게 돼서 이 사치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차변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아이. 243만 8,564. 얘도 절반이 없어져야 되겠죠? 얘는 지금 어디에 살아있죠? 얘는 여기에 살아있죠? 여기에 살아있죠? 여기에 살아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없어져야 돼요? 일로 없어져야 되겠죠? 얼마의 금액만큼? 4인차 얼마의 금액만큼요? 절반의 금액만큼 계산해 볼게요. 243만 8,564 나누기 2는 121만 9,282원이 사라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툴 자체를 혹시 121만 9천이에요, 여러분? 글씨가 조금 흐린가요? 이렇게 121만 9,282. 이 툴을 이해하시고 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판서를 이렇게 했지만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Alt, 탭 같이 프로그램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이제 직접 입력하는 화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12월 31일자로 변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앞서 판서한 내용인데 300만 원 액면금액의 이자 주시고요. 이자 비용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 금액이 나왔고요. 차액이 지금 상가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밑에 거 얘는 지금 이미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겠죠. 차변으로 대변에 있던 사채가 사라집니다. 얼만큼이 사라져요? 1,500만 원만큼. 엔터 치면 위에 거가 내려오니까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없애주시면 그러니까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안 내려와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사채가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대변으로 보통 예금이 빠져나가는데 저희는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으로 먼저 회계 처리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게 하나의 전표로 만들려면 이렇게 금액이 완벽하게 일치가 돼버리면 전표 번호가 2개가 나오거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절반 금액 아까 얼마였냐면 121만 9,282 계산기 두들겨 놓은 금액. 요게 이제 대변으로 50%만큼 상각이 되죠. 또한 대변으로 보통 예금 통장에서 사채 상환하는 금액 얼마를요? 1,500만 원을 찾으신 금액에 표시된 거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사채는 할인 발행 차금 금액만큼 손해본 게 되는 거예요. 사채를 중간에 중도 상환하면서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을 했다. 따라서 사채 상환 손실 121만 9,282원이 상환 손실로 잡히는 거죠. 이 사채 할인 발행 상가액만큼이 상환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래도 조금 쉽게 낸 게 요거를 저희한테 이미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금액을 확인을 하시면 실제로 사채에 있었던 금액에서 요 금액이 상각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 푸실 때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파트의 두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파트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파트 문제는 여러분 저희가 보통 수정세금계산서 문제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가산세와 관련된 문제 항상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수정세금계산서 문제는 반드시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수정세금계산서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는 저희가 보통 TAT 2급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6가지 사례로 출제가 되는데 다 만나보고 오셨을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 쉽게 나왔어요. 4월 30일에 스마트 칫솔을 팔았는데 이중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어. 이중으로 발급됐으니까 하나 밑에 거 지우시면 되는 거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수정세금 계산서 날짜 확인하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4월 30일) 두 번째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두 번째 거 체크하시고요. 상단부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눌러주시면 왜 그러니 왜 수정하니 사유는 이중으로 발급됐어.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럼 하나만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로 마이너스 3천만 원에 300만 원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고요. 이 건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라고 하므로 부가가치세 투 메뉴에 네 번째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들어가셔서 날짜가 4월 30일이었죠. 4월 30일 하루만 검색하셔서요. 체크하시고 상단부에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체크하고 눌러주시고요. 로그인 눌러주시고요. 매출 조회 눌러서 발행. 사실 이 문제는 문제 맞추라고 내는 것 같아요. TAT 1급에서는 좀 쉬운 시험 문제에 속하는 거죠. 자, 빠져나오셔서 조회 버튼 누르면 전송 성공이라고 작성이 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조회 버튼 누르면 전자 발행이라고 나오는데 이중으로 발급한 거는 당초의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나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확정신고 반영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문제가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수정신고해라. 이것도 많이 나왔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 문제 보니까요. 제품을 매출했어요. 7월 31일 날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인데 발급을 이때 했고 전송은 다음 날까지인데 문제 없죠. 오케이.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에 발급도 됐고 전송도 그날 됐어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다. 자, 그러면 이 누락된 거를 7월 31일에 입력을 하시고요. 원래는 7월부터 9월 귀속분인데 저희는 10월부터 12월 귀속분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 기능모음에 가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10월로 귀속을 시켜주면 원래 전표는 7월 31일로 들어가지만 10월 달로 쏙 신고서 안으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12번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신용카드 매입인데요. 세 가지가 보여지고 있어요. 먼저 스타벅스의 음료, 다이소의 청소용품, 하이마트의 공기청정기인데요. 여기가 조금 유의미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여러분 거래처 접대한 거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매입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근데 세금계산서면 이게 54 불공제 매입으로 가겠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이므로 어디로 가요? 일반 전표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요. 단말기 회사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다 줘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금 영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반영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있는 불공제 매입은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종이 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불공제 매입은 무조건 54 불공으로 신고 좀 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협력의 의무죠. 그래서 10번이나 11번 란에 매입세액 자리로 들어갔다가 16번 란에서 빠지는 불공제 매입을 내가 왜 협조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은 세금계산서 협조를 해줘야 하지만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일반 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해서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이소에서 구입한 것은 청소용품이니까 비용 처리니까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로 가면 되겠고, 공장 비치용 자산 처리할 공기청정기는 비품 처리하면 되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가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다 어떻게 했다? 누락했다라는 거예요. 상단부에 있는 건 매출을 누락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세 건의 매입을 누락했는데, 얘는 부가세 신고와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 둘, 세 건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 될 거고, 매출은 7번 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이 될 거고, 매입은 12번 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자, 반영은 잘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남아 10월, 12월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이제 늦게 넣었으니까 국세청에선 가만히 안 있죠. 세법에서는 야, 너 가산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문제 볼까요? 예정신고 누락자료이다. 자료 1번 외상 매출이래요. 자료 2번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래요. 위 거래 내용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 작성하려면 예정신고 누락분 기능모음 버튼 눌러서 10월에 반영하시면 돼요. 1월 25일에 신고 및 납부하기로 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된다. 뭐 부당한 거 아니다. 미납일수는 91일로 가정하는데, 당초에 원래는 10월 26일 날 납부를 했어야 되는,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 거다. 보통 여러분 7월부터 9월이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10월 25일로 알고 있죠? 근데 10월 25일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26일로 준 거예요. 그래서 10월 26일 날까지였는데 계산을 할 때는 7월 27일부터 1월 25일까지 세면 91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더준 스마트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실 때는 당초에 신고 날짜를 입력하고 지금 신고한 날짜를 입력하면 얘가 알아서 91일을 자동 계산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위에 있는 매출 자료와 밑에 있는 매입 자료를 입력을 하시는데, 스스로 알아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를 구분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얘 일반 전표에 넣는 거 외에는 전부 다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시고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해 주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넣으시고 가산세를 적용해서 2기의 부가가치 확정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가산세 이야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걸 보실 때는 두 도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나 놓쳤어. 세 건, 네 건이죠, 결국은. 네 건을 놓쳤는데 세 건은 매입 매출 전표고 한 건은 일반 전표야. 우선 넣어주자. 넣었어요. 거기까지는 원래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놓친 거를 부가세 신고서로 가려면 기능모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10월 기속으로 넣어주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을 10명 끌고 와요. 끌고 왔으니까 이제라도 신고서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들어간 거에 대한 잘못한 부분을 가산세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세금계산서 부분에 잘못한 가산세는 없으니까 신고를 늦게 했다는 가산세와 납부를 늦게 했다는 가산세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일반 과소신고죠. 자, 여러분 저희는 부가가치세법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에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신고불성실이라는 이 신고글씨도 매출세액인 280만 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 12만 6천 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 280만 원 마이너스 매입세액, 이건 공제 못 받는 거니까 얘도 일반 전표로 가는 거니까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고 이 덩어리를 전부 다 뭘로 넣어요? 접대비로 넣는 거죠. 요거 12만 6천 원을 빼요. 그러면 실제로 12만 6천 원 내가 공제 받아야 되고 280만 원은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매출 이만큼 누락하고 세액 매입 이만큼 누락했으니까 퉁 치면 280만 원 신고에 12만 6천 원을 빼면 267만 4천 원의 세액에 대한 신고 불성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에 몇 퍼센트? 10%. 자, 그럼 여기에 10%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26만 7,400원이 나오죠. 어우, 꽤 크네요. 자,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거를 빨리 수정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감면 혜택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면 90% 감면 혜택을 주고요.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또 75% 감면을 줘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저희 이거 3개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프로? 75%를 감면받아요. 여러분 75%를 감면받으면 몇 프로 곱해주면 돼요? 25% 곱해주는 게 세액이죠. 그러면 25%를 곱해줄게요, 제가.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66만 8,500원이 나와요. 66만 8,500원.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크네요. 제가 동글뱅이를 하나 더 넣었나요? 다시 볼까요? 280만 원에 빼기 12만 6천 원 하면 267만 4천 원 나오고 여기에 곱하기 10%를 해요. 그러면 26만 7,400원 나오는데 저희는 75% 감면받으니까 25%.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네. 요거 감면받으니까 몇 프로만 내면 돼요? 25% 부분만 할당해서 내면 되죠. 그 금액이 66,85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25%를 곱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26만 7,400원 빼기 26만 7,400원 곱하기 75% 감면.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가산세. 자, 얘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신고불성실은 일반 과소신고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의 10%인데 감면 규정에 의해서 75% 감면을 받으면 25%를 내게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요. 납부불성실. 여러분 저희가 신고를 이렇게 늦게 했으면 이거에 납부도 늦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납부도 어떻게 해요? 이 금액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 요 세액 그대로 가져와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267만 4천 원 곱하기 납부불성실은요. 만분의 이만큼을 지연되는 날짜, 즉 저희 며칠 지연했어요? 91일. 날짜만큼을 계산을 해요. 계산해 볼게요. 267만 4천 원을 늦게 냈는데 하루에 만분의 2.5요. 만분의 2.5 곱하기 2.5 나누기 만 곱하기 91일. 끝전이 안 떨어지는데 6만 833.5가 나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걸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조금 있다가 금액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죠. 833.5. 그럼 2.5가 떨어지고 나면 6만 833? 요 정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될 거고 요 정도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될 거니까 두 개 더 해볼게요. 66850 더하기 60833은 22만 7,683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못 계산했나요? 20이 아니죠. 10 얼마죠? 66,850 플러스 6만 833 12만 7,683 12만 7,683원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토탈 금액 써줄게요. 요거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희 같이 맞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12만 계산기에 7,683 이게 토탈 가산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실 때는 원래 저희가 누락했던 전표 날짜를 쫓아가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첫 번째가 7월 31일이에요. 얘는 뭐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중복된 자료니까. 7월 31일 세금 계산서가 있고 매출을 누락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로 들어가고요. 품명은 C제품이라고 위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C제품 문제 그 제시문 위에 수량 단가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공급가액 2,8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280만 원. 거래처는 레이 블럭. 전자세금은 1번 넣기로 했고요. 이거 외상이라고 하니까 외상으로 매출하고 2번. 너 제품 매출 맞니? 네, 맞아요.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기능 모음 누르셔야 되겠죠. 기능 모음 누르셔가지고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해주세요 라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예정 누락분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예정 누락한 걸 어디에 귀속시킬래? 7, 8, 9 누락한 걸 10월에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0, 11, 12 확정걸 열면 얘가 끌려와요. 매출 7번 예정 누락분 자리로 확인.
자, 이제 7월 2일 거 입력할 텐데 7월 2일 거는 접대비니까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7월 02일. 자, 이때 조심하실 거 어디에 접대를 한 건지 봐야 되겠죠. 매출처 접대한 거예요. 그럼 813번 접대비로 가야 되겠죠. 매입처 접대한 거는요. 513번 접대비. 부가가세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금액은 34,000원 플러스 3,400원, 37,400원.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거라서 일반 전표로 온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의 금액은 요거 카드로 결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하시고 국민카드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37,4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접대비라고 하는 비용 발생 부가세 포함해서 37,400원, 대변의 미지급금 국민카드 코드 반드시 거시고 37,400원 유동부채의 증가. 자, 이제 두 번째 거 신용카드는 매입 매출 전표로 오셔서 공제받을 수 있는 7월 5일 거 매입 자료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10% 있고 청소용품이고 신용카드이므로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카드로 결제했니?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저희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은 나눠 갖는다 그랬죠? 공장 청소용품이라고 비고에 나와 있고요. 금액 66,000원 넣으시면 자동으로 나눠 가질 거예요. 됐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다이소.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자 아니죠? 분기는 카드니까 4번 카드 걸어볼까요?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저희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죠? 비용 처리해라. 그런데 저희가 공장의 청소용품이니까 500번대 소모품비로 가야 되겠죠? 500번대 소모품비 넣어주시고 확인. 차변의 소모품비, 제조 원가 쪽 비용 발생 6만 원, 부가세 대급금 6,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66,000원에 국민카드. 자, 이 부분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기능모음에 들어가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기능모음 클릭하시고 예정 누락분, 나 이거 10월에 반영해줘. 이렇게 넣으시면 매입 쪽 12번 자리로 얘가 예정 누락분이 반영이 돼요. 자, 마지막 7월 15일 거 문제 보시면 10% 있고 공장에 비치용 공기청정이니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고 따라서 57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하시고 카드는 국민카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품명은 비고란에 공장 비치용 공기청정기. 여러분 저희 음료, 청소용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금 제가 7월 5일 거 공장 청소용품 이렇게 썼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니까 청소용품 이렇게 조금 이따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132만 원을 넣으면 얘가 나눠 갔죠. 120만 원과 12만 원으로. 그리고 거래처는 하이마트 넣어주십니다. 카드니까 4번 카드 거시면 너 원재료니? 아니다. 비품이거든. 212번 비품 유형자산의 증가 120만 원 들어왔고요. 대변의 미지급금 국민카드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역시도 예정신고 누락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 10월로 기속시켜줘.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반영되는 작업은 다 끝낸 거예요. 자, 제가 7월 10일 거 품목 정정하러 다시 한번 가볼게요. 7월 5일 거네요. 7월 5일로 들어가셔서 여기 공장 청소용품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닌데 분명해 보니까 청소용품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으니까 고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신 작업들이 뭐예요? 누락된 거를 전부 다 확정신고에 반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확인하고 가산세 작업만 하시면 되겠죠?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 열어봅니다. 자, 이렇게 열었더니 7번 란의 예정 누락분 탭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떤 돈이에요? 저희가 7월 31일에 네이블럭에 매출한 거. 그 2,800만 원, 280만 원, 오, 잘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예정신고 누락분에 탭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이거 똑같아요. 아까 7번에서 탭을 누르나 12번에서 탭을 누르나 열리는 창은 걔가 같이 끌고 오거든요. 한 곳에서만 확인하시면 되죠. 요거 12만 6천 원하고 120만 원하고
6만 원, 12만 원하고 6천 원. 얘가 예정신고 누락분이 여기 지금 126만 원에 12만 6천 원이 두 가지로 형성이 됐죠. 하나는 청소용품 6만 원에 6천 원, 하나는 공기청정기 120만 원에 12만 원. 자,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산세만 계산하면 되겠죠? 26번 칸으로 들어가서 탭을 눌러주시고요. 계산기로 계산해냈던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여기에 직접 입력할 수가 없어요. 하단에 신고불성실 69번 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리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금액을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금액이니까 얼마 입력하시면 돼요? 267만 4천 원. 아까 메모에서 보여드렸던 그 금액. 아이고, 일반 과소신고 267만 4천 원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거죠. 방금 여기서 7번이나 12번에 탭 누르면 요 금액 280만 원 빼기 12만 6천 원. 그 금액이 요 금액인 거죠. 방금 입력하셨던 267만 4천 원. 이렇게. 자, 이 부분의 10%는 26만 7,400원인데 몇 퍼센트 감면 받아요? 75% 감면을 받겠죠? 그래서 얼마다? 저희 계산해 놓은 결과물은 66,850원이었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납부불성시 가산세는 상단 부분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역시나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267만 4천 원이니까 동등한 금액 267만 4천 원을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당초 납부기한이 저희가 알고 있는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잖아요. 근데 본 문제에서는 10월 26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또한 납부일은 2021년 1월 25일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시고 나면 91일이다라고 뜨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요. 만분의 2.5를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러면 계산기를 2020 10월 26일 91일 2021 1월 01월 여러분 이게 그 자릿수가 두 자리씩 들어가니까 0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25일 엔터. 확인 들어왔죠. 60833. 요 끝선이 칠판에 판서했을 때 6833.5였잖아요. 그래서 0.5가 없어지고 들어온 금액이라서 토탈 가산세는 127,683원.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다 반영해서 가산세까지 계산을 하고 나니 본 문제 마무리가 됐는데 본 문제가 배점이 조금 높죠. 8점짜리 문제예요. 그렇지만 가산세를 혹여 틀린다 하더라도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하는 것은 일반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유형들 공부하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반드시 저장하셔야 되죠. 시험에서는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42회 TAT 1급 결산 문제하고 원천징수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좀 힘드시죠? 네. 그렇지만 TAT 1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니까 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결산 통해서 강의에서 만나 뵐게요.